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날, 정확히 3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바로 그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동안 갇혀 있는 게 지금? 오늘로 정확히 만 3년을 갇혀 계십니다. 야, 진짜 잔인하다. 잔인하죠? 네. 그리고도 아직도 뭐 나갈 기약도 없고. 네. 또 하나, 3년 전 저도 보면 방송에서 종편에서 뭐 흔한 얘기를 그 당시 뭐 종편의 황제다 황태자다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문재인 당시 후보와 또 민주당한테 뭐 밑보인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무슨 일연이다 무슨 뭐 민주 무슨 블랙리스트. 이런 그 언필칭 뭐 언계련이다 민언련이다 이런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가한 결과 저를 비롯한 한 10여 명이 방송으로 축출된 날이 또 3월 31일이기도 합니다. 그때도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되느냐 마느냐까지를 지켜보더라고요. 딱 그날 3월 31일 오전 새벽이죠. 새벽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고 나니까 그때 제가 KBS 라디오 나가고 있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딱 끝나고 나니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딱 털더라고요. 자, 이와 같은 일이 이제 4월 15일까지 한 보름 남았습니다. 보름 남은 이 상태, 일종의 동토의 왕국이죠. 3년 동안 동토의 왕국, 특히 언론 환경은 그야말로 완벽한 동토의 왕국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거 보름 앞둔 이 시점에서 지금 언론들이 어떠한 식으로 지금 이 선거판을 갖다 보도하고 있는지 구체적 실예를 들어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 한번 보시죠. 자, 사진 하나 설명해 주시죠. 이게 요즘 그 지역 선거 현장에서 늘 뭐 많이 볼 수 있는 풍경들이죠. 네. 이제 후보 이낙연 후보, 황교안 후보와 네네. 뭐 장당 표시 이름도 써 있는 네네. 너절한 옷을 입고서 바람막이 입고서 예. 이제 가는데 네. 난 창피해지게 솔직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선거 정치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네. 후보들이 저렇게 너절한 옷 입고 다니는 게 뭐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시뻘건 게 색깔 번호 써가 지 이름 써갖고 다니는 나이트클럽 저 웨이터나 입고 다니는 거지. 그만하고 그 두 사람이 다 이제 저 옷 입고 네네. 그 마스크 코 얼굴 다 덮인 거죠. 네네. 다 덮인 이제 지나가고 있고 네. 그 앞을 종로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지나가는 그런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이낙연 씨 앞에는 저 아주머니들이 지나가고 있고 저 황교안 씨 앞에는 이제 청년들인 것 같아요. 뒤에서 보니까. 마스크 얘기하니까 갑자기 저도 한번 제가 웃는지 우는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똑같은 사진을 놓고서 네. 거기에서는 이낙연 씨에게는 네. 웃으면서 지역 주민에게 인사하는 이낙연 위원장. 또 위원장은 뭐야? 총리라고 그러지 차라리.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황교안 대표는 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사하는 황교안 대표. 네. 그냥 지나치는 젊은 유권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진인데 그 이낙연은 웃으면서 지역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네. 황교안은 뭐 폼은 잡고 다니는 것 같은. 아니 무슨 제목이 그렇잖아요.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고개를 확 돌리면서 이제 간다 이러는데. 자, 제가 지금 입 모양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울고 있는 거야 아니 지금?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이낙연 씨 앞에 있는 그 아주머니 뒷모습 보는데 그 웃는지 우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 제 아주머니가 지나가면서 예. 다 외면하고 가는 거지 뭐 가서 악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반기는 것이고 네. 그 그냥 지나가면 왜 그 아주머니한테는 뭐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는 아주머니라고 얘기 안 쓸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언론에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언론이 만들어내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 원인은 뭐 정권의 뭐 포악한 폐악이죠. 폐악과 장악, 권력 장악. 저기 뭐 대통령한테 뭐 있냐, 저기 뭐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냐 그런다고 신문처럼 경기방송, 경기방송을 1997년에 만들어진 하는 김예령 기자가 무례한 질문한 것은 네. 그 방송사의 그 심의에 그 전혀 그런데 자, 이제 그 참 하나하나 이제 따져볼게요. 저희가 지금 이 뉴시스 이 사진을 굉장히 의미 깊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각 언론사가 별도로 물론 사진 기자가 있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사진을 3개 통신사로부터 받습니다. 네, 그렇죠. 삽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연합,
그다음에 뉴스원, 뉴시스 이 세 가지인데 뉴시스 사진을 갖다 가장 많이들 써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캡션을 달아버리면 그것을 받는 언론사 또한 예단을 갖게 됩니다. 아니 다른 언론사가 예단을 갖는 거는 이제 부차적인 2차적인 문제고 예. 1차적으로는 네. 이 사진을 찍고 네. 이 사진에 캡션을 달고 이걸 또 해서 기사 제목을 다는 사람들은 독심술을 배우냐 이거예요. 저는 그 눈만 보고서 정로 지역 주민들은 이낙연이를 탁뭐 환대하고 있고 저 황교안은 외면한다는 이런 편파적인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달 수 있냐 이거. 제가 지금 제 입은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뭔 얘기구만.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 김애령 기자도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김애령 기자가 작년에 그 자신감, 문재인 대통령의 그야말로 독주하는 그 자신감, 독선하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느냐 물었다고 그래서 경기 방송 자체를 이른바 폐업시키지 않았습니까? 자진 폐업의 형태로 사실 문 닫게 한 거죠. 자, 근데 김애령 기자가 마침 뭐 뉴스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인 선대위의 대변인으로 지금 발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언론 장악이라는 게 네. 지금 뭐 YTN, 뭐 연합뉴스 TV 다 정부 보정을 받는 연합뉴스 뭐 그런 건데 그런 거는 물론이고 이 박근혜 구속으로 갈 때까지 네. 얼마나 많은 폐악을 부렸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폐악을 부리고서 그거를 이제 숨도 못 쉬게 다 해놓고 이제 파시즘이 된 거예요 이게. 네. 지난 조국 사태에서 진보 진영을 자처했던 진보에서 활동해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가면서 했던 게 뭐였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파시즘으로 가고 있다. 네. 작은 반대도 언론 장악이 첫 번째지. 정부에서 지시하는 그게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 종편 평론가들은 다 잘라버리고 천안함에 대해서 뭐 문제 제기하는 천안함은 북한 소행해달라 하는 놈들은 다 무슨 뭐 정부 공직이나 이런 데도 못하게 철저한 사상 통제를 하면서 이제는 작은 목소리 어디에서 나오던 작은 목소리든 간에 정부와 맞지 않으면 다 몰려가서 죽여버리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낼 때 그때는 뭐 현장에서 종편하고 계셨으니 평론하고 계셨으니 알겠지만 처녀 대통령에 대해서 이루 할 수 없는 그 폐악질 뭐 그거를 그냥 당연시하면서 지금 장미임애라는 저는 뭐 처음 듣는 영화 배우인데 배우 맞죠? 그 배우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지금 정부는 이제 재난구호금, 재난지원금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이름을 우리가 계속 지적했잖아요. 기본소득 아니었는데 이렇게 100만 원씩 나눠주고 나서 그 돈이 고갈이 되면은 그건 세금을 또 걷어야 할 것이고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냐고 했더니 언론 문고로 소리 뭐 거기에는 뭐 정부의 사주를 받는 또 이거 하는 애들 뭐 드루키 같은 애들 있을 텐데 몰라 하도 악플을 달아다니까 이 여배우가 자진 폐업.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대한민국 이거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그 당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그 폐악은 말할 것도 없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다 드루킹들의 장난 아니었습니까? 자, 보세요. 개념 연예인 장미인에는 이 여자는 개념 연예인 아닙니까? 저도 처음 듣는 전 여자 배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지금 보면은 갑자기 이제 그 이야기 댓글 이야기 나오시니까 조그만 반대의 목소리도 완전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문재인 씨 뭐라고 그랬어요? 2017년. 자기네 안희정이가 그 댓글을 갖다가 하도 욕을 해야 되니까 안희정이가 질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 문재인 씨 뭐라고 그랬어요? 양념이라고 해서 양념. 그 양념이라 그러면서 자신들에 대한 조그만 반대의 목소리만 나와도 그야말로 자진 폐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지.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안희정도 자진 폐업했었네 그때? 아니 자진 폐업은 안 했어요. 손석희가 폐업을 시켜준 거죠. 손석희가 강제 폐업을 시켰죠. 강제 폐업 시켰지. 그래서 안희정 씨는 그 당시에 그런 위기 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문재인 씨가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날 가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여기 뽀뽀하고 물어뜯고. 그 히틀러한테 뽀뽀한다고 살려주나 히틀러가? 안 살려주죠. 지금 강제 수용소로 끌고 오는 거지. 자,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다뤄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그나마도 조금 올곧은 소리했던 TV조선하고 채널A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승인 보류. 처음으로 보류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4월 20일 날 다시 보자. 4월 15일 끝나고 나면 너 폐업시키겠다.
사실상 뭐 경기방송 운명과 TV조선 채널의 운명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방송에 대해서는 그런 네. 정보할 수 있는 규제들이 늘 있었는데 불구하고 네. 얘들은 네. 권한 안에 들어있는 거는 악착같이 악용을 해가지고서 네. 써먹고 네, 네. 법에 없으면은 네. 그건 또 파시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또 해결하고 네. 저는 히틀러밖에 또 비견할 만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참 그러니까 그리고 그 공지영이라는 그 좀 하여간 뭐 꽂아야 되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얼마 전에 네. 저 페이스북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재명, 박원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 기본소득 개념도 모르면서 왜 기본소득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재난 구호금이지. 네. 그리고 막 하고 왔는데도 그 여자한테는 아무도 안 보려가. 그러니까 장미인에는 가서 죽이고 밟아주고 자진 폐업하도록 하고 공지영이는 공직이 자기 편인데. 그리고 참 이 오빠도 참 보면 은근히 몰라. 네. 오빠, 오라버니 정말 모르죠. 지금 뭐요 이재명이나 박원순은 문꿀 오소리 입장에서 눈에 가십니다. 자기들이 보면 김경수를 대통령 만들고 조국을 대통령 만들어야지 거기에 반대되는 거기에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이재명, 특히 이재명, 그다음에 박원순 이건 똑같은 이야기라도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지영 등이 공지영 따위가 갖다 공격해도 이건 자기네끼리니까. 그러나 똑같은 얘기를 갖고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그 같은 행태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 냈다고 집 밟아서 자진 폐업하게 자, 만드는 문꿀 거죠. 오소리들 네. 문재인 세력들의 그 폐악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그리고 전직 대통령 지금 생각해보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조국에 비하면 아마 저지른 죄가 한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 3년 동안 감옥에 쳐놓고서 언제 풀어질지도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는 오케이. 언론까지 문건 옷소리와 똑같은 이 저 편파적인 보도 네. 그리고 프레임 걸기 뭐 막말 프레임 네. 아니 자유한국당 사람들 의원이 얘기하면 다 막말이야. 그거보다 10배 더한 그 이인영이나 뭐 홍영표 같은 애들 얘기하는 거는 그냥 뭐 합리적인 뭐 생각인 거라 그러고 이런 기후로 저는 평평한 농장은 바라지 않고 약간이라도 기울어져 거꾸로 뒤집어 써 있어. 거꾸로 야당 제1야당 후보들한테는 운동장이 거꾸로 서 있을 수가 없어. 다리에다 이거 뭐 매달아가지고 거꾸로. 김 실장, 네. 저 대한민국 국민 믿어요, 안 믿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인간이라는 건 비슷한 객관적인 조건이 주어지면은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이라는 건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그럼 네. 4월 16일 아침에 봅시다. 저는 믿는 게 왜냐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왜냐니까 과거 자유당 시대도 있었고 유신 시절도 있었고 장면 정권 시절도 있었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도 있었고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다 그걸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때 전두환, 노태우 이 세력들도 네. 이 사람들은 악착같지는 않았어. 전두환, 노태우가 김대중이 잡아놓고서 3년 지금 감옥에 쳐넣습니까? 아니 바로 풀어줬죠. 한 2년 만에. 그러니까 사형 선고까지 내려놓고. 바로 저를 보냈잖아요. 미국으로.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잔혹함, 전직 대통령이 지금 3년 가둬놓고도 너 이제 뭐 무슨 메시지 냈으니까 너 선거 끝나면 너는 이제 더 죽일 거야 그러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네. 균형이라든지 뭐 톨레랑스라든지 어떤 민주적인 가치를 전혀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종북 주사파, 파시즘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집단지성이 지금 발휘할 여건을 완전히 말살을 시키고 있는 거지. 장민의 이틀 하루 만에 폐업했는데 뭐. 장미인의 시대가 폐업해도 나중에 언젠가 다 부활합니다. 그리고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 역대 선거들을 보면은 그래도 4천만 유권자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너희들 생각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집 밟고 국민들 하면 국민들이 바보 멍청이 개 돼지 같아 갖고 아이고 너희들이 써주는 대로 그렇게 그냥 다 읊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